어머니 똥 기저귀는 며느리 몫이고 수십억 건물은 핏줄 몫입니까? 식탁 위에 서류 봉투가 쾅 하고 내리꽂혔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서늘했습니다. 가족이라며? 똥 치울 땐 가족이고 돈 나눌 땐 남이냐?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는 시댁 식구들 앞에서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부엌대기 취급하던 며느리가 사실은 돈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맞는 회계팀 에이스였다는 것을요. 이것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탐욕에 눈먼 가족을 향한 가장 지적이고 우아한 금융 참교육입니다. 놓치면 아쉬울 이야기, 구독으로 가장 빠르게 만나보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요란하게 울려대는 의료기계 소음 속에서도 담당 의사의 건조한 목소리는 최민서의 귓가에 유독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어머니 박영수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죠.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말라붙어 있었고 축 늘어진 오른쪽 팔다리는 마치 고장난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뇌졸중입니다. 골든타임을 조금 넘겨서 오시는 바람에 우측 편마비가 왔어요. 앞으로 혼자서 걷거나 식사하시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무미건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배설 문제입니다. 대소변을 전혀 가리지 못하실 겁니다. 24시간 곁에서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겨줄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양병원을 알아보시든 간병인을 구하시든 가족분들이 상의를 빨리 하셔야 할 겁니다. 의사가 자리를 뜨자마자 남편 김상훈과 시누이 김지영은 약속이라도 한 듯 민서의 눈을 피해 병실 복도 구석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서는 무거운 발을 끌고 그들 뒤를 쫓았죠. 벽 뒤에서 들려오는 남매의 목소리는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하는 자식들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빠, 요즘 요양병원 비용이 얼만 줄 알아?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은 깨져. 거기다 간병비까지 따로 하면 400만 원은 우습게 나간다고. 김지영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스마트폰 계산기를 두드려댔습니다. 김상우는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어디 있어? 지난번에 가게 리모델링 한다고 대출받은 이자 내기도 빠듯한데. 나도 그래. 애들 학원비에 시댁 행사에. 우리 형편 뻔하잖아. 엄마가 모아둔 돈은 좀 없어? 엄마 통장에 달랑 생활비 몇 푼 있는 게 다야. 집 한 채 있는 거 깔고 앉아있으면 뭐하냐고. 당장 현금이 없는데. 두 사람의 대화는 오로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이 나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그들 쪽으로 다가가자 김상훈이 흠칫 놀라며 계산기를 등 뒤로 감췄습니다. 김지영은 언제 그랬냐는 듯 짐짓 슬픈 표정을 지으며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옳게 의사 선생님 말씀 들었지? 어떡하니 우리 엄마. 불쌍해서. 하지만 민서는 보았습니다. 김지영의 눈동자가 민서의 전신을 훑으며 마치 견적을 내듯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말이죠. 그것은 가족을 바라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아주 성능 좋은 무료 간병인을 바라보는 탐욕스러운 눈빛이었죠. 민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퇴원 수속을 마치고 돌아온 시댁 거실은 정막 강산이었습니다. 좁은 거실 한가운데 시어머니를 눕혀놓고 가족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둘러앉아 있었죠.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와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침묵을 깬 건 역시나 시누이 김지영이었습니다. 오빠 결단 내려. 나도 마음 같아서는 엄마 내가 모시고 싶지. 근데 알잖아. 우리 시어머니 유별나신 거. 내가 친정 엄마 아프다고 모셔온다고 하면 당장 이혼하라고 난리 치실 분이야. 출가 외인인 내가 무슨 힘이 있겠어. 김지영은 눈가에 침도 바르지 않고 훌쩍거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김상우는 탁자 위에 놓인 담배갑을 만지작거리며 곁눈질로 민서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뻔뻔한 기대감과 강요가 서려 있었죠. 여보, 당신도 알다시피 나 회사 일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잖아. 이번 프로젝트 잘못되면 승진이고 뭐고 다 날아가. 지영이는 시댁 눈치 보느라 안 되고 결국 우리 식구 중에 시간이 되는 사람은 당신뿐이잖아. 민서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시간이 된다니요? 나 지금 재취업 준비 중인 거 몰라요? 지난달에 자격증 따고 이제 막 이력서 넣기 시작했는데. 아니, 지금 당장 출근하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가 저렇게 쓰러져 계신데 취직이 중요해? 사람 도리라는 게 있지. 어떻게 며느리가 돼서 모른 척을 해? 김상훈이 되려 큰 소리를 치며 민서를 몰아세웠습니다. 옳게 딱 1년만 고생해줘. 엄마 조금만 호전되면 그때는 요양병원이든 뭐든 방법 찾아볼게. 지금 당장 낯선 병원에 보내면 엄마 돌아가시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옳게 착하잖아. 응? 김지영까지 합세해 민서의 어깨를 주무르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한구석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며 마비되지 않은 왼쪽 손을 허공으로 뻗었습니다. 며느리야. 민서야. 민서가 주저하며 다가가자 시어머니는 민서의 손목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손목에 붉은 자국이 남을 정도였죠. 초점 흐린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죽어도 요양원은 싫다. 고려장이나 다름없어. 내 집에 있을란다. 낯선 년들이 내 몸 만지는 거 끔찍해. 네가 내 딸 아니냐. 딸 같은 며느리한테 수발받다가 가는 게 내 소원이다. 응? 나 좀 살려다오. 딸 같은 며느리라는 그 말, 민서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상처를 후벼 파는 비수가 되어 날아왔습니다. 민서는 잡힌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딸 같다고 하셨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15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울분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우리 친정 엄마 위독하다고 병원에서 연락 왔을 때 어머니가 뭘 하셨어요? 칠순 잔치상 차려야 하는데 며느리가 어딜 가냐고 잔치 끝나고 가라고 제 차키 뺏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임종도 못 지켰어요. 차가운 영안실에서 엄마 얼굴 처음 봤다고요. 그때는 남의 집 식구라더니 똥오줌 받아내야 하니까 이제 와서 딸입니까? 거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상훈이 벌떡 일어나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최민서, 너 지금 아픈 어른 두고 옛날 얘기가 왜 나와? 뒤끝 장렬이네 진짜. 가족끼리 내 것 내 것이 어디 있어? 네가 우리 집 식구면 당연히 감수해야 할 일 아니야?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그래, 옳게. 오빠 말이 맞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옛날 일은 좀 잊어. 엄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 나중에 다 보상해 주신다니까 그러네. 김지영까지 거들며 민서를 천하의 불효녀로 몰아갔습니다. 민서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논리도 상식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편의와 돈, 그것만이 중요할 뿐이었죠. 전 못해요. 정급하시면 두 분이 번갈아 가며 하시든가 아니면 간병인 쓰세요.
비용은 형님네랑 반반씩 부담하면 되잖아요. 민서가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뿌웅 마이너스. 정막을 깨고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의 엉덩이 쪽에서 지독한 악취가 퍼져나왔습니다. 실수를 하신 거였죠. 냄새는 순식간에 좁은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냄새야? 김상훈이 코를 막으며 질색을 하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김지영은 아예 헛구역질을 하며 베란다 문을 열러 달려갔죠. 아이고, 며느리야. 나 좀 닦아다오. 축축하다. 시어머니는 민서를 바라보며 애원했습니다. 남편은 저만치 떨어져서 수건을 던져주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뭐해? 빨리 안 치우고. 냄새 안 나? 던져진 수건이 민서의 발치에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코를 찌르는 배설물 냄새, 혐오스럽다는 듯 쳐다보는 남편과 시누이의 눈빛, 그리고 뻔뻔하게 손을 내미는 시어머니. 민서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엄을 짓밟고 인생을 송두리째 갈아 넣어야 하는 지옥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삼키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 비린내가 입안에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수건을 집어들고 돌아섰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예전에 순종적이던 며느리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가 그 안에서 검푸르게 일렁이고 있었죠. 민서가 안방문을 쾅 닫고 들어오자 거실에서는 다시 남매의 소곤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맞지? 결국 지가 할 거면서 튕기기는. 어휴, 냄새. 오빠, 방향제 좀 뿌려. 나 비위 약한 거 알잖아. 민서는 방문에 등을 기댄 채 주르륵 미끄러져 앉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스며들어오는 지독한 냄새가 그녀의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역겨운 것은 밖에서 희희낙낙거리는 저 가족이라는 이름의 타인들이었습니다. 민서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의 공기는 전날 밤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남편 김상우는 출근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거칠게 매고 있었죠. 민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해요. 어머니 병원비 결제하느라 카드 한도가 찼는데 당신 카드로 장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기저귀랑 물티슈도 대량으로 사야 하고. 민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상우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식탁 위에 툭 던지는 대신 오히려 민서의 지갑을 낚아채듯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던 가족 카드를 쏙 빼내어 자신의 양복 주머니에 찔러 넣었죠. 무슨 소리야? 당신, 내가 어제 분명히 말했지? 어머니 간병 안 할 거면 이 집에서 숟가락 놓을 생각도 하지 말라고. 지금 생활비를 볼모로 협박하는 거예요? 당장 어머니 식사는 어떻게 하고 기저귀는 뭘로 사요? 김상우는 구두를 신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건 당신 능력이지. 정돈이 필요하면 나가서 파출부라도 뛰든가. 아, 맞다. 어머니 똥 기저귀 가는 게 바로 파출부 일이지? 그거 제대로 하면 생활비 줄게. 간병인 쓰는 돈 아껴 쓰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선택은 당신이 해. 여보, 시끄러워. 나 늦었어. 오늘 저녁에 누나 오니까 반찬이나 신경 써. 쾅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민서는 텅 빈 지갑을 들고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가족이 아닌 돈으로 길들여야 할 하인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점심 무렵 현관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시누이 김지영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옳게 나왔어. 이거 받아.
어머니 드리려고 시장에서 좀 사왔어. 민서가 봉지를 열어보니 콩나물 한 봉지와 두부 한 모, 그리고 시장표 깻잎 반찬이 전부였습니다. 김지영이 메고 있는 명품 가방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초라한 반찬들이었죠. 형님, 어머니 지금 일반식 잘 못 드세요. 죽 써드려야 하는데 재료가. 아우 몰라. 올케가 알아서 갈아서 드리든가 해. 나는 요리에는 영 소질이 없어서. 대신 내가 와서 말동무해 드리잖아. 이게 얼마나 큰 효도니? 김지영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텔레비전 리모컨부터 집어들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가, 며느리야. 나 쌌다. 축축해 죽겠다. 민서가 한숨을 쉬며 고무장갑을 끼자 김지영은 기겁하며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어머, 어머니 또 싸셨어? 옳게 빨리 가서 좀 치워드려. 냄새나서 드라마를 못 보겠네. 형님도 같이 좀 도와주세요. 저 혼자 들기에 어머니가 너무 무거워요. 어머 얘, 나 비위 약한 거 몰라? 지난번에 토하다가 위에까지 나온 거 못 봤어? 나는 못해. 올케가 전문가잖아. 빨리 가서 해, 빨리. 김지영은 아예 베란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기저귀를 벗기자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서가 물티슈로 뒤처리를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마비되지 않은 왼손으로 민서의 등짝을 찰싹 때렸습니다. 아야, 아, 차거. 너 일부러 차가운 물티슈 쓰는 거지? 늙은이 골탕 먹이려고. 어머니, 물티슈 데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금방 닦아드릴게요. 가만히 좀 계세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야? 손길이 왜 이렇게 거칠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겠다. 표정은 또 그게 뭐냐? 똥 씹은 표정하고 내 몸 만지지 마라. 재수없다. 시어머니는 고마워하기는커녕 온갖 트집을 잡으며 민서의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땀범벅이 되어 뒤처리를 끝내고 나온 민서는 식탁에 앉아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몸의 고단함보다 마음에 쌓이는 모멸감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남편 월급이 적은 편도 아닌데. 민서는 불현듯 솟구치는 의구심에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평소 남편은 서재 출입을 극도로 꺼렸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죠. 책상 서랍을 뒤지던 민서의 손끝에 낯선 명함 한 장이 걸려 나왔습니다. 스피드 대출 마이너스 신용 불량 환영. 당일 3천만 원 즉시 입금. 대부업체 명함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 깊숙이 숨겨진 가계부와 남편의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전직 회계팀 에이스였던 민서의 눈이 빠르게 숫자를 훑어 내려갔습니다. 접대비 200만 원, 품위 유지비 150만 원, 현금 인출 500만 원, 카드 명세서와 통장 내역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생활비가 없다고 징징대던 남편이 유흥업소로 추정되는 곳에서는 하룻밤에 수십만 원을 긁고 정체불명의 현금을 주기적으로 인출하고 있었습니다. 이 돈들이 다 어디로 들어간 거지? 도박? 아니면 여자? 그때 거실에서 깍 하는 신우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민서가 황급히 뛰어나가 보니 시어머니가 휠체어로 옮겨 앉으려다 그만 바닥에 넘어져 있었고 헐거워진 기저귀 사이로 묽은 변이 흘러나와 거실 바닥과 이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어머, 어떡해. 냄새. 아우 더러워. 마침 퇴근해서 들어오던 김상훈도 그 광경을 보고는 인상을 확 찌푸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씨,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게 무슨 꼴이야.
여보, 당신 뭐 했어? 왜 안 보고? 오빠, 나 토할 것 같아. 빨리 문 좀 열어. 두 사람은 시어머니를 일으켜 세울 생각은 안 하고 마치 오물을 피하듯 베란다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바닥에 넘어진 시어머니는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고개를 들지 못했죠. 결국 시어머니를 씻기고 바닥을 닦는 건 오롯이 민서의 몫이었습니다. 민서가 욕실에서 피 묻은 기저귀와 이불을 빨고 있을 때였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베란다에 있는 남매의 대화 소리가 웅웅거리는 울림으로 들려왔습니다. 민서는 본능적으로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오빠, 근데 등기는 확실하게 넘어온 거 맞아? 엄마가 중간에 딴소리하면 어떡해? 김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법무사 통해서 다 처리했어. 엄마 인감도 내가 가지고 있잖아. 지난주에 명예 이전 완료됐어. 이제 그 상가 건물이랑 땅은 우리 거야. 세금은 증여세 많이 나올 거라며. 그것도 다 방법이 있지. 부담부 증여로 해서 대출 끼고 넘기면 세금 확 줄어들어. 엄마 병원비 핑계로 대출 받은 거, 그거 사실 내 도박 빚 막는 데 쓴 거 너만 알고 있어라. 누나도 입단속 잘해. 괜히 민서 귀에 들어가면 골치 아파져. 욕실 문 뒤에 서 있던 민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빨랫비누가 퉁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상가 건물, 명예 이전, 도박빚, 단순히 생활비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기 직전 남편과 시누이가 작당하고 시어머니의 전 재산을 이미 자기들 명의로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병원비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으로 도박빚을 갚았다니. 민서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탁탁 맞춰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민서가 창백해진 얼굴로 욕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낄낄거리던 김상훈과 김지영이 민서를 보고 흠칫 놀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들, 지금 뭐라고 했어요? 건물이 넘어갔다니요? 어머니 재산을 벌써 증여받았다는 말이에요? 민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김상훈이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다가 이내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당신이 잘못 들은 거야. 그리고 우리 집 재산 문제에 네가 왜 끼어들어? 남의 집안일에 신경 끄고 밥이나 차려. 남의 집안일이라니요? 저보고는 어머니 병수발 다 하라면서요. 어머니 재산은 챙기고 부양 의무는 저한테 떠넘기는 게 말이 돼요? 김지영이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 옳게. 지금 돈 욕심내는 거야? 무섭다, 무서워.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 탐내는 거 보니 아주 막장이네. 옳게는 그냥 며느리야. 핏줄이 아니라고. 어디서 감히 재산 얘길 꺼내? 형님, 지금 그게 할 소리입니까? 시끄러워. 너 자꾸 돈 얘기 꺼내면 진짜 생활비 땡전 한 푼 안 준다. 억울하면 너도 우리 엄마 아들로 태어나지 그랬냐? 남편의 저열한 말에 민서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모욕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민서는 입술을 꽉 깨물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눌렀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울고불고 해봤자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들은 이미 작정을 하고 덤비는 사기꾼들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민서는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남편과 시누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희생을 강요당하는 착한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핏줄끼리 다 해먹었다 이거지? 어디 끝까지 가보자. 내가 당신들이 숨긴 그 더러운 돈, 10원 한 장까지 다 찾아내 줄 테니까. 민서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 회계팀 에이스로 불리며 부정을 잡아내던 최 대리의 본능이 15년 만에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민서에게 마치 1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변 묻은 이불을 빨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해 드리는 고된 노동은 민서의 손목을 시큰거리게 만들었죠. 하지만 민서의 신경을 더 날카롭게 곤두세우게 한 건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감지되는 수상한 징후들, 남편과 시누이가 주고받는 은밀한 눈빛들이 민서의 직감을 끊임없이 자극하고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가 낮잠에 든 오후 민서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습관처럼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각종 고지서들 사이로 국세청 마크가 찍힌 두툼한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신인은 남편 김상훈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상훈 씨는 직장인이라 세금 고지서가 집으로 날아올 일이 별로 없는데. 민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봉투 안에서 나온 문서를 확인한 민서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고지서. 납세 대상 물건지 주소는 놀랍게도 시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리고 노후 자금이라며 목숨처럼 아끼던 역세권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이게 왜 남편 앞으로 나와? 어머니 건물이잖아. 민서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계팀에서 수년만 숫자를 다뤘던 민서의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고지서가 남편 앞으로 나왔다는 건 이미 그 전에 명예 이전이 완료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신 건 불과 2주 전이었는데 말이죠. 민서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서둘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척 평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안방에서는 시어머니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 우리 결혼 기념일이겠지. 다행히 남편은 단순해서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가 건물의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뜬 등기부등본의 갑구란을 확인한 순간 민서는 입을 틀어막아야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소유자 김상훈, 김지영. 접수일 202X년 5월 20일. 등기 원인 증여.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정확히 일주일 전 건물은 이미 남매의 공동 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울구란이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15억 원. 채무자 김상훈. 근저당권자 5호저축은행. 세상에. 미쳤어. 제2금융권에서 건물 담보로 풀 대출을 당겼어? 15억이나? 민서는 현기증을 느끼며 책상 모서리를 움켜쥐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이 쉽지 않을 텐데 이자가 비싼 저축은행을 썼다는 건 급전이 필요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남편이 노래를 부르던 어머니 병원비나 사업 자금 수준이 아니었죠. 민서는 곧바로 남편의 공인인증서로 주거래 은행 계좌에 접속했습니다. 15억이라는 거금이 들어온 날짜와 빠져나간 날짜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엑셀을 켜놓고 입출금 내역을 정리하는 민서의 눈빛은 며느리가 아닌 냉철한 감사관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병원비로 나간 돈은 10원도 없어. 이체 내역. HK 글로벌? 뭐하는 회사야? 인터넷 검색창에 HK 글로벌을 쳐보니
불법 도박 사이트와 연관된 유령법인이라는 게시글들이 줄줄이 떴습니다. 민서의 입에서 허탈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김상훈, 너란 인간 정말 바닥이구나. 남편은 어머니에게 미리 건물을 증여받은 것도 모자라 그 건물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15억을 몽땅 도박 빚을 갚고 다시 도박판에 쏟아부은 것이었습니다. 그래놓고 생활비 몇 푼을 아끼겠다고 아픈 어머니를 집구석에 방치하고 아내에게 똥 기저귀를 갈게 하다니. 이것은 폐륜을 넘어선 범죄였습니다. 민서는 모든 화면을 캡처하고 등기부등본과 금융거래 내역을 파일로 저장해 자신의 개인 메일과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USB에도 따로 저장해 옷장 깊숙한 곳, 겨울 코트 주머니 속에 숨겨두었죠. 그때 안방에서 인터폰 소리가 울렸습니다. 며느리야, 물 좀 다오. 목말라 죽겠다. 민서는 깊은 심호흡을 한번 내쉬고 표정을 고친 뒤 물 한 잔을 떠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수는 베개에 기대어 앉아 민서를 쏘아보았습니다. 뭐하느라 이렇게 늦게 와? 내가 목 타서 죽으면 좋겠냐? 죄송해요, 어머니. 청소기 돌리느라 못 들었어요. 여기 물 드세요. 시어머니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짐짓선심 쓴다는 듯한 표정으로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쭈글쭈글한 손이 뱀처럼 느껴져 민서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서야, 네가 고생이 많다. 내가 다 안다. 너 섭섭해하지 마라. 내 상가 건물 알지? 역세권에 있는 거. 그거 시세가 30억은 넘는다. 내가 몸 좀 추스르면 그거 팔아서 너한테 섭섭지 않게 챙겨줄게. 지영이랑 상훈이한테는 비밀로 하고 너한테 더 많이 줄 테니까 나 요양원 안 보내고 잘 모시면 된다. 알겠지? 민서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그 건물 이미 어머니 아들딸이 꿀꺽하고 껍데기만 남았어요. 30억은커녕 빚더미라고요. 하지만 민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몰라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며느리를 부려먹으려고 연기를 하는 건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 형님이나 그이가 알면 가만 안 있을 텐데요. 명의는 아직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민서가 짐짓 걱정스러운 척 묻자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럼 당연히 내 명의지. 내가 도장을 얼마나 꽁꽁 숨겨놨는데. 그러니까 너는 딴 생각 말고 내 수발만 잘 들면 돼. 알았어? 시어머니의 거짓말이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공범이거나 최소한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며느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민서는 차갑게 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명심할게요. 제가 아주 지극정성으로 모실게요. 그때 현관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 김상훈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누이 김지영의 목소리도 함께 들려왔죠. 오빠, 그 법무사 확실한 사람이지?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큰일 나. 걱정 말라니까. 내가 다 막았어. 두 사람은 안방에 민서가 있는 줄 모르고 베란다 쪽으로 나가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서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잠깐만 계세요. 과일 깎아올게요. 라고 속삭이고는 살금살금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문틈 사이로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들이밀었습니다. 오빠, 근데 엄마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대출 그렇게 많이 받은 거 알면 엄마 뒷목 잡고 쓰러질 텐데. 김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쳤어? 절대 말하면 안 돼. 엄마 성격 알잖아.
알면 당장 고소한다고 날뛸걸.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비밀로 해. 어차피 뇌졸중이라 정신도 오락가락 하시는데 뭐. 하긴 그래. 민서 올케한테도 절대 티내지 마. 걔 눈치 빨라서 알면 우리 다 죽어. 걔가 똥 기저귀 다 치워주는데 도망가면 어떡해? 안 그래도 내가 꽉 잡고 있어. 생활비 가지고 쪼니까 찍소리도 못하더라. 멍청한 게 지가 가장인 줄 아나 봐. 킥킥 멍청하긴. 옛날에 회계팀 에이스였다더니 결혼하고 나서 뇌가 굳었나 봐. 아무튼 오빠 이자는 밀리지 마. 경매 넘어가면 나까지 신용 불량돼. 알았다니까. 이번 판만 잘 되면 15억 금방 갚고 건물 하나 더 산다. 녹음기 속으로 남매의 추악한 대화가 고스란히 저장되었습니다. 민서는 녹음 종료 버튼을 누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올 만큼 세게 깨물었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멍청해서 너희 같은 인간들이랑 가족놀이를 하고 있었구나. 뇌가 굳은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물러터져서 너희를 믿었던 거야. 민서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지 않겠다는 벼랑 끝에서 돌아선 자의 도끼 어린 눈물이었습니다. 민서는 방으로 돌아와 녹음 파일을 안전한 곳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D-3 가족 모임. 다가오는 이번 주말 신우인의 식구들까지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바로 이 지긋지긋한 희생의 굴레를 끊어낼 심판의 날이 될 것이었습니다. 민서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사이 헬쑥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김상훈, 김지영, 그리고 어머니. 기대하세요. 당신들이 짠 판 내가 아주 시원하게 엎어드릴 테니까. 민서는 서랍 속에서 아이의 사진을 꺼내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결연한 표정으로 짐 가방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집안을 감돌고 있었지만 민서의 가슴 속에는 이미 거대한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인 일요일 오후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민서는 딸 지민이의 작은 배낭에 간식과 잠옷을 챙겨 넣으며 아이의 눈을 맞췄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말한 대로 오늘 하루만 이모네 집에서 놀고 있어. 엄마가 저녁에 금방 데리러 갈게. 이모 말 잘 듣고 아빠나 할머니가 전화해도 절대 받지 마. 알았지? 응, 엄마. 근데 엄마는 왜 같이 안 가? 할머니 또 아프셔? 아니야. 엄마가 할머니랑 아빠한테 할 말이 좀 있어서 그래. 금방 끝날 거야. 사랑해, 우리 딸. 민서는 지민이를 친정 조카가 기다리는 아파트 입구까지 바래다주고 돌아왔습니다. 멀어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민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으니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둔 이민 가방을 현관 신발장 뒤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올려둘 두툼한 서류 봉투를 챙겨 들었습니다. 봉투의 무게가 마치 판결봉처럼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현관문이 열리며 신우이 김지영 가족이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고, 덥다 더워. 올케. 에어컨 좀 미리 틀어놓지. 집이 왜 이렇게 찜통이야? 어머니 땀띠 나시겠네. 김지영은 들어오자마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타박부터 늘어놓았습니다. 뒤이어 들어온 남편 김상훈도 넥타이를 풀어헤치며 인상을 찌푸렸죠. 당신 뭐 했어? 집구석이 눅눅하잖아.
밥은 다 됐어? 누나네 온다는데 좀 푸짐하게 차리지. 민서는 대꾸 없이 주방에서 음식을 날랐습니다. 식탁 위에는 갈비찜, 잡채, 해파리 냉채 등 잔치상 못지않은 요리들이 가득 차려졌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심드렁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 박영수는 밥상머리에 앉자마자 숟가락으로 국그릇을 탕탕 쳤습니다. 야, 국이 왜 이렇게 짜냐? 너 나 고혈압으로 죽으라고 고사 지내냐?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어머니 입맛 하나를 못 맞춰.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김지영이 기다렸다는 듯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옳게. 요즘 음식 솜씨가 영 별로다. 갈비찜도 즐기고. 어머니 이도 안 좋으신데 좀 부드럽게 하지. 집에서 놀면서 요리 연구도 안 해? 형님, 고기 연육 작용 충분히 했어요. 그리고 국은 어머니 혈압 때문에 일부러 싱겁게 끓였고요. 민서가 차분하게 대꾸하자 김상훈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어른이 짜다면 짠 거지. 당신 요즘 아주 기고만장하다. 내가 오냐오냐 하니까 가장이 우스워 보이지? 어머니 수발 드는 게 그렇게 억울해? 식탁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김지영의 남편과 아이들은 눈치를 보며 밥만 꾸역꾸역 먹고 있었죠. 김지영은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오빠 냅둬. 올케가 돈 욕심이 많아서 그래. 지난번에도 나한테 유산 어쩌고 하면서 따지더라니까. 아주 무서운 여자야. 뭐? 돈? 야, 최민서. 너 진짜 제정신이야? 우리 집 돈이 내 돈인 줄 알아? 넌 그냥 식모처럼 일하다가 떡고물이나 받아먹으면 감지덕지해야 할 주제야. 김상훈의 폭언이 절정에 달한 순간 민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의자 뒤에 숨겨두었던 누런 서류 봉투를 꺼내 식탁 정중앙에 쾅 소리가 나도록 내리꽂았습니다. 그 굉음에 놀라 시어머니가 딸꾹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돈 얘기 좀 합시다. 아주 정확하고 투명하게. 민서는 봉투를 뜯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김상훈의 얼굴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거 당신 이름 맞죠? 소유자 김상훈, 김지영. 접수일 5월 20일. 어머니 쓰러지시기 딱 일주일 전이네요. 김상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죠. 김지영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헛기침을 해댔습니다. 아, 아니. 옳게. 그게 무슨. 형님도 여기 지분 50% 있으시네요? 축하드려요. 역세권 상가 건물주 되셨네. 근데 어머니는 아직 본인 명의인 줄 알고 계시던데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민서의 시선이 시어머니에게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과 딸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상훈아, 지영아, 이게 무슨 소리냐? 내 건물이 너희 앞으로 넘어갔다고? 난 도장 준 적 없는데? 어머니, 인감도장 상훈 씨가 가지고 있잖아요. 법무사 시켜서 몰래 증여 등기 마친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저한테 간병 잘하면 건물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민서의 팩트 폭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붉은 형광펜이 칠해진 은행거래 내역서와 도박 사이트 입출금 내역을 김상훈의 밥그릇 위에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보, 15억 대출받은 거 어머니 병원비로 쓴다고 했다며? 근데 왜 그 돈이 HK 글로벌이라는 유령법인 계좌로 들어갔을까? 여기 입금 내역 시간까지 다 찍혀 있어. 당신이 마카오 도박판 생중계 보면서 베팅한 시간이랑 정확히 일치하던데? 아, 너 이거 어디서 났어? 네가 내 뒷조사했어? 미쳤어?
김상훈이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민서의 멱살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손 치워. 이 서류 원본이랑 당신들 통화 녹음 파일, 내 변호사 친구랑 국세청 제보란에 전송대기 걸어놨어.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되는 순간 전송 버튼 눌릴 거야. 증여세 탈루에 불법 도박, 사문서 위조까지. 감당할 수 있겠어? 국세청과 불법 도박이라는 말에 김상훈은 엉거주춤하며 손을 내렸습니다. 김지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물을 들이켜다 사례가 들려 캑캑거렸습니다. 어머니, 오해해요. 제가 설명할게요. 이거 다 어머니 위해서. 김상훈이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에게 매달리며 변명을 시도했지만 시어머니의 분노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 도둑놈의 새끼들, 내 도장 훔쳐서 땅을 팔아먹어? 15억? 그 돈을 노름으로 날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가, 다 나가. 시어머니는 마비되지 않은 손으로 식탁 위의 접시들을 쓸어버렸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갈비찜 국물이 김상훈의 흰 와이셔츠에 튀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김지영은 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고 있었죠. 민서는 이 난장판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앞치마를 벗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산은 끝났습니다. 어머니 알짜배기 건물은 효자 아드님과 효녀 따님이 꿀꺽하셨고 그 담보대출금은 도박판에서 공중분해됐네요. 자, 이제 상황 파악되시죠? 민서는 신발장 쪽으로 걸어가 숨겨둔 이민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가족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똥오줌은 그 건물 챙기신 분들이 치우세요. 수십억 받으셨으면 그 정도 값은 해야죠? 저는 받은 게 없어서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상훈 씨. 이혼 소장은 회사로 보낼게. 위자료는 그 남은 빚으로 퉁치자고 할 생각 마. 내 몫은 확실하게 받아낼 거니까. 여보, 민서야, 가지마. 욱해서 그러지 말고 말로 하자. 내가 잘못했어. 김상훈이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하고 민서의 다리를 붙잡으려 달려왔지만 민서는 그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비켜. 냄새나. 민서는 쾅 소리가 나도록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문 뒤에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야, 이 미친놈아. 돈 다 어쨌어. 하는 시어머니와 김지영의 고함 소리 그리고 김상훈의 애원하는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지만 민서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게 짖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민서의 발걸음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깃털 같은 가벼움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생기 있게 빛나고 있었죠. 끝났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민서는 밖으로 나와 시원한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닿는 차가운 빗물이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딸 지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아. 엄마야. 지금 데리러 갈게. 맛있는 거 사 먹고 우리 둘이 여행 갈까? 응, 엄마 이제 휴가야. 아주 긴 휴가. 민서는 택시를 잡기 위해 큰 길로 걸어 나갔습니다. 멀어지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과거처럼 흐릿하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최민서라는 이름의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을 나온 날 밤
민서는 딸 지민이를 데리고 근처의 저렴한 모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잠든 아이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민서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통쾌하게 집을 박차고 나왔지만 당장 내일부터 먹고 살아야 할 현실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처럼 딱딱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수중에 있는 돈은 비상금으로 모아둔 몇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남편 김상훈에게 위자료를 받아내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이 돈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지민아,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우리 조금만 참자. 엄마가 금방 다시 일어설게. 민서는 다음날 아침 일찍 지민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생활비라도 벌기 위해 구인 광고를 뒤졌습니다. 경력이 단절된 40대 여성이 당장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식당 설거지, 마트 캐셔, 청소. 민서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장 딸아이 밥 먹일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민서는 동네에서 가장 큰 24시간 대형 찜질방 매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열기와 삶은 달걀 냄새, 그리고 사람들의 땀 냄새가 뒤섞인 그곳은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이모, 여기 식혜 2개랑 계란 3개요. 빨리 좀 줘요. 아줌마, 팥빙수 얼음이 너무 적잖아. 더 넣어줘요. 손님들의 성화에 민서는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지만 시댁에서 마음고생하며 흘렸던 식은땀에 비하면 이 정도 노동은 오히려 정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이곳에서는 일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평일 낮이라 손님이 뜸한 시간, 찜질방 구석진 VIP룸 쪽에서 날카로운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니, 김이사, 자네 지금 제정신이야? 세금이 뭐 이따위로 많이 나와? 내가 낸 기부금이 얼만데 공제 하나도 못 받았다는 게 말이 돼? 화려한 호피 무늬 찜질복을 입은 60대 여성이 핸드폰을 붙들고 삿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툭 끊더니 앞에 놓인 최신형 노트북을 노려보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이고, 두야. 내가 믿을 놈이 없지. 회계팀이라는 것들이 죄다 밥통들이야, 밥통. 그녀는 바로 강남에서 소문난 자산운용사의 오너, 장 대표였습니다. 골치 아픈 세무조사 문제로 며칠째 잠도 못 자고 찜질방으로 도피의 업무를 보던 중이었죠. 민서는 주문받은 미역국 정식을 쟁반에 담아 장 대표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손님, 주문하신 식사 나왔습니다. 장 대표는 쳐다보지도 않고 손을 휘저었습니다. 거기 두고 가요. 아우, 속 시끄러워. 밥이 넘어가겠나, 이거. 민서가 쟁반을 내려놓으려던 찰나 장 대표의 노트북 화면에 띄워진 엑셀 파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잡한 수식과 숫자들이 깨알같이 박혀있는 화면이었죠. 민서는 쟁반을 내려놓고 돌아서려다 멈칫했습니다. 화면 속 빨간색으로 표시된 오류셀 하나가 계속해서 민서의 신경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저거 증여세 공제 한도 설정이 작년 기준으로 되어 있잖아. 개정된 세법 반영이 안 됐네. 민서는 잠시 갈등했습니다. 남의 노트북을 훔쳐본 것도 실례인데 알바생 주제에 훈수까지 두는 건 주제넘은 짓이 아닐까 싶었죠. 하지만 장 대표가 이놈의 엑셀, 왜 계산이 자꾸 안 맞는 거야? 라며 엔터키를 부서져라 내려치는 모습을 보자 회계사로서의 직업병이 도지고 말았습니다. 손님, 실례가 안 된다면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장 대표가 고개를 확 돌려 민서를 쏘아보았습니다. 뭐요? 물 안 갖다 줬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화면에 떠 있는 증여세 계산 수식 말입니다.
지금 D열 45번 셀에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올해 세법 개정되면서 직계비속 공제 한도가 늘어난 걸 반영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높게 잡히는 것 같아요. 장 대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찜질방 유니폼을 입고 머리에 수건을 두른 아줌마 입에서 직계비속 공제 한도니 과세 표준이니 하는 전문 용어가 튀어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죠. 아줌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엑셀 볼 줄 알아요? 제가 예전에 회계팀에서 좀 오래 일했습니다. 잠시만 실례해도 될까요? 장 대표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심정으로 노트북을 민서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마우스를 잡고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탁탁탁탁. 민서의 손놀림은 매점에서 계란을 팔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현란하게 단축키를 사용해 꼬여있는 수식들을 풀어내고 개정된 세법 요율을 적용해 순식간에 시트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에서 중복 계산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쪽은 비상장 주식 평가액 산정이 잘못됐고요. 이렇게 수정하면 민서가 엔터키를 탁 치자 화면 하단의 최종 납부 세액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장 대표는 입을 떡 벌리고 화면과 민서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세상에, 우리 회사 회계팀 직원들이 일주일 동안 끙끙대던 걸 10분 만에 잡았네. 아니, 이봐요. 당신 정체가 뭐요? 여기서 계란 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민서는 노트북을 돌려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혼하고 15년 동안 경력이 단절돼서요. 지금은 그냥 알바생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민서가 꾸벅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는데 장 대표가 다급하게 민서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 그냥 가지 말고 여기 좀 앉아봐요.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장 대표는 민서를 앞에 앉혀두고 호구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장 대표의 호탕하면서도 진지한 태도에 마음을 열고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시댁의 재산 강탈 사건, 남편의 도박, 그리고 빈손으로 쫓겨나 딸과 함께 모텔을 전전하고 있다는 사실까지요. 이야기를 다 들은 장 대표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기가 막히네. 드라마도 아니고 그런 콩가루 집안이 다 있어? 근데 자기 아까 그 눈빛 보니까 보통 도끼가 아니던데. 그 실력 썩히기 아깝지 않아?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장 대표는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민서에게 건넸습니다. 금박으로 JS 자산운용 대표이사 장미희라는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에 레거시 플래너라고 상속이랑 증여 전문으로 설계해주는 팀이 있어. 요즘 이혼 소송이랑 재산 분할까지 엮어서 컨설팅해주는 게 대세인데 자기가 딱이야. 회계 지식 빠삭하고 무엇보다 시댁한테 호되게 당해봐서 돈 뺏기는 사람 심정 누구보다 잘 알 거 아니야? 민서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레거시 플래너. 단순히 장부를 정리하는 회계사가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과 자산을 지켜주는 설계사. 그것은 민서가 꿈꾸던 이상적인 커리어였습니다. 하지만 대표님, 저는 자격증 딴 지도 오래됐고 나이도 많습니다. 지금 당장 현장에 투입되기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센스랑 절박함, 그게 제일 중요한 스펙이지. 내가 자기 찜질방 유니폼 입고 일하는 거 며칠 지켜봤는데 손님들 진상 부려도 웃으면서 딱딱 계산기 두드리는 거 보고 보통 아니다 싶었어. 내가 자기 트레이닝 다 시켜줄게. 숙소도 회사 근처 오피스텔 비어있는 거 하나 줄 테니까 딸이랑 거기로 들어가. 숙소 제공이라는 말에 민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당장 딸아이를 재울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차에 이것은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저를 믿고 맡겨주시는 겁니까? 나 장사꾼이야. 손해보는 장사 안 해. 자기가 내 세금 아까 줄여준 것만 해도 연봉값은 톡톡히 했어. 그리고 나중에 성공해서 그 시댁 식구들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복수는 돈으로 하는 거야, 알았어? 장 대표의 호쾌한 웃음소리에 민서도 모처럼 따라 웃었습니다. 가슴속에 꽉 막혀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표님 기대에 부응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민서는 두 손으로 장 대표의 명함을 꼭 쥐었습니다. 뜨거운 찜질방 열기 때문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새로운 열정 때문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찜질방 매점 유니폼을 반납하고 지민이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민서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지민아, 우리 이제 좁은 모텔방에서 앉아도 돼. 엄마가 취직했어. 아주 멋진 회사에. 정말? 우와, 우리 엄마 최고다. 지민이가 펄쩍 뛰며 좋아했습니다. 민서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김상훈, 박영순, 당신들이 날 버린 게 아니야. 내가 내 발로 걸어 나온 거지. 이제 두고 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당신들 앞에 다시 나타나는지. 민서는 15년 동안 갇혀있던 희생하는 며느리라는 껍질을 깨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프로페셔널한 전문가 최민서로 다시 태어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날카롭고 또렷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통유리로 된 고층 빌딩 15층 회의실에서 최민서는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딱 떨어지는 네이비색 정장에 세련된 단발머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 1년 전 찜질방 매점에서 땀을 흘리며 계란을 팔던 주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JS 자산운용의 간판, 상속 및 이혼 재산 분할 전문 설계사 최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이번에 의뢰하신 김사모님 건 남편분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 찾아냈습니다. 이사님 예측대로 싱가포르 쪽에 숨겨뒀더라고요. 비서가 서류를 건네자 민서는 붉은 펜으로 핵심 내용을 체크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 자료 변호사팀에 넘겨서 바로 가압류 신청 들어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사모님께는 걱정 마시라고 우리가 다 확보했다고 전해드리고요. 민서의 책상 위에는 방송국 섭외 요청서와 잡지 인터뷰 제안서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돈 냄새 맡는 마녀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이혼 위기에 처한 여성들의 재산을 지켜주는 해결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죠. 반면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마자 썩은 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거실 바닥에는 먹다 남은 치킨 뼈와 컵라면 용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그 사이로 날파리들이 윙윙거리고 있었습니다. 물 좀 다오. 목 타 죽겠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마치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수는 똥 기저귀를 찬 채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욕창이 생겨 등어리가 썩어 들어가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었죠. 거실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들여다보던 김상훈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아, 진짜 노인네가 왜 자꾸 소리를 질러. 물 먹고 싶으면 기어서라도 마시든가.
김상훈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번듯한 직장인이었던 그는 도박빚 독촉에 시달리다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폐인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눈 밑은 퀭했고 며칠째 감지 않은 머리에서는 기름 냄새가 났죠. 아, 이놈아, 네가 사람이냐? 어미가 목말라 죽겠다는데 게임만 하고 자빠졌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 건물 팔아먹은 돈 다 어디 갔냐? 시어머니가 악을 쓰자 김상훈은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시끄러워. 그놈의 건물 타령 좀 그만해. 엄마가 민서한테 갑질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는 안 됐어. 그 여자가 재수없게 저주를 퍼붓고 나가서 내 인생이 꼬인 거라고. 뭐, 이 미친놈아. 며느리 쫓아낸 게 누군데. 아이고, 내 팔자야. 민서야, 우리 며느리 어디 갔냐? 시어머니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돌아오는 건 아들의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시누이 김지영은 세무조사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지방으로 도망치듯 이사를 가버려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김상훈이 다시 거실로 나와 씩씩거리며 TV를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인기정보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죠. 오늘의 초대석 위기의 주부들을 구하는 재테크의 여왕 최민서 이사를 모셨습니다. 김상훈은 젓가락으로 컵라면을 집어 올리다 멈칫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세련된 모습의 최민서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서입니다. 많은 분이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돈 문제를 덮어두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희생만이 답은 아닙니다. 내 몫은 내가 지켜야 가족도 지킬 수 있습니다. 방송 진행자가 감탄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말씀이 정말 명쾌하시네요. 최 이사님 덕분에 새 인생 찾으신 분들이 줄을 섰다면서요? 요즘 강남 사모님들 사이에서 섭외 1순위시라고. 김상훈은 입에 물고 있던 라면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1년 전 똥냄새 난다며 무시하고 쫓아냈던 그 아내가 지금 TV 속에서 여왕처럼 대접받고 있었습니다. 배가 아픈 것을 넘어 뱃속이 뒤틀리는 듯한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여자가 내 돈 훔쳐가서 성공한 거야. 맞아. 내 건물 서류 들고 튀더니 그걸로 한몫 잡은 게 분명해. 김상훈은 망상에 사로잡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옷걸이에 걸려있던 꼬질꼬질한 점퍼를 걸쳐 입고 현관을 뛰쳐나갔습니다. 가만 안 둬. 최민서, 네가 감히 나를 버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그 돈 원래 다 내 거야. 1시간 뒤 민서의 회사 로비는 한바탕 소란이 일었습니다. 비켜. 나 여기 이사 남편이야. 최민서 나오라고 해. 여보, 나왔어. 상훈이 왔다고. 김상훈이 로비 한복판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그를 양쪽에서 붙잡아 끌어내려 하고 있었지만 그는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저 여자 남편이라고. 민서야, 나 좀 보자. 우리가 남이냐? 지나가던 직원들과 방문객들이 혀를 차며 그 광경을 구경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로비 바닥에 드러누운 김상훈의 행색은 영락없는 노숙자 꼴이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서가 비서와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자 소란스럽던 분위기가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김상훈은 바닥에 누운 채 고개를 들어 민서를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민서야, 나야 상훈이. 당신 보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어. 김상훈이 벌떡 일어나 민서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를 거칠게 제압했습니다. 민서는 걸음을 멈추고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며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를 보는 듯한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죠. 누구시죠? 저는 이런 분 모르는데요. 민서의 서늘한 목소리에 김상훈이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모른다고? 아, 내가 내 남편 김상훈이야.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모른 척을 해? 너 돈 좀 벌었다고 남편 무시하냐? 남편이라. 법적으로는 아직 그럴지 몰라도 제 기억 속의 남편은 1년 전에 죽었습니다. 도박에 미쳐서 어머니 재산 팔아먹고 처자식 내쫓은 파렴치한만 남아있죠. 민서는 보안팀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업무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그리고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도 바로 진행하시고요. 회사 이미지 안 좋아지니까 빨리 치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보안 요원들이 김상훈을 짐짝처럼 들어올려 회전문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아, 최민서, 너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 돈 내놔. 그 건물 내 거라고. 유리문 밖으로 쫓겨난 김상훈이 악을 쓰며 문을 두드렸지만 방음 유리는 그의 비참한 목소리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민서는 옷매무새를 한번 다듬고는 옆에 서 있는 비서에게 차분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비서, 저 사람 지금 재정 상태랑 채무 관계, 그리고 도박 빚이 얼마나 남았는지 싹 다 조사해요. 아무래도 쥐새끼가 궁지에 몰려서 최후의 발악을 하려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먼저 덫을 놓아야겠어요. 네, 이사님.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미팅 시간 다 됐습니다. 가죠. 쓰레기는 청소부에게 맡기고 우리는 돈 벌러 가야죠. 민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밖에서 경비원들에게 제지당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김상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년 전 아파트 복도에서 민서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던 그 비굴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며 민서의 몸도 함께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김상훈, 이제 시작이야. 넌 아직 지옥의 입구에도 못 들어왔어. 내가 너희를 위해 준비한 진짜 법의 심판은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니까. 민서의 눈이 먹잇감을 노리는 매처럼 매섭게 빛났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얄밉도록 맑고 투명했습니다. 민서는 갓 내린 커피 향을 음미하며 다음 달 출간될 자신의 첫 책, 나를 지키는 돈의 기술의 교정 원고를 검토하고 있었죠. 평화로운 오후의 정적을 깬 건 쭈뼛거리며 들어온 김 비서의 손에 들린 두툼한 누런 봉투였습니다. 이사님,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요. 발신이니. 김 비서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발신일란에 적혀있는 이름 김상훈. 민서의 미간이 순간 꿈틀했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주는 불쾌감은 마치 오래된 곰팡이 냄새처럼 순식간에 기분을 잡치게 만들었죠. 민서는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고 거칠게 뜯었습니다. 소장, 원고 김상훈, 피고 최민서, 사건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청구. 소장을 읽어 내려가던 민서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은 하나같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피고 최민서는 병든 시어머니를 유기하고 가출하여 가정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음. 피고는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를 저질러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였음.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억 원 및 현재 보유 재산의 50% 분할을 청구함. 흐흐흐. 민서의 입에서 기가 찬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면 화보다 웃음이 먼저 나온다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김상훈, 이 미친 인간이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구나. 내가 시어머니를 버려. 부정행위. 소설을 써도 정도껏 써야지. 민서는 소장을 책상 위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종이가 흩날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서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홍보팀장이었습니다. 네, 팀장님. 무슨 일이에요? 이사님, 지금 인터넷 보셨어요? 큰일 났어요. 커뮤니티랑 가십기사에 이사님 관련 악성 루머가 도배되고 있어요. 루머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민서는 다급히 마우스를 움직여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스타 재무 설계사 CC의 두 얼굴이라는 키워드가 오르내리고 있었죠. 클릭해서 들어간 기사 내용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 KCTV에선 천사표 멘토, 실제로는 병든 시어머니 버리고 춤바람 나서 도망간 폐륜 며느리입니다. 단독 인터뷰 그 여자가 번 돈, 사실 제 어머니 건물판 돈 훔쳐서 굴린 겁니다. 댓글창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와, 사람 겉모습만 보고 모른다더니 소름 돋네. 시어머니 아픈데 버리고 갔다니 진짜 악마 아님? 방송 하차해라. 불매 운동하자. 민서는 모니터 화면을 노려보다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1년 동안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명예와 신뢰가 저 파렴치한 인간의 거짓말 한마디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괜찮으세요? 물이라도 좀. 김 비서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을 건넸지만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 대표님, 지금 회사에 계시죠? 민서는 비틀거리는 걸음을 다잡으며 대표실로 향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미 뉴스를 봤는지 심각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다가 민서가 들어오자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민서 씨 봤어? 그 전 남편이라는 작자 아주 작정을 하고 덤비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회사 이미지까지. 지금 사과할 때가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려. 여기서 무너지면 저놈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야. 알지? 저런 인간들은 잃을 게 없어서 무서울 게 없는 법이야. 물귀신처럼 너 끌고 들어가려는 거라고. 장 대표는 민서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습니다. 피하지 마. 진흙탕 싸움 걸어오면 우리는 그 진흙을 굳혀서 저놈을 생매장시켜버려야 해. 민서 씨 능력 있잖아. 지금까지 남의 돈 찾아주느라 바빴지? 이제 본인 실력, 본인 인생 구하는 데 써봐. 회사 법무팀, 홍보팀 싹 다 붙여줄 테니까 제대로 밟아줘. 알겠어? 장 대표의 단호한 눈빛에 민서의 흔들리던 동공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서늘한 오기가 차올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안일했어요. 저런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아니라 소각을 해버려야 하는데 말이죠. 민서는 다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보드마카 뚜껑을 여는 뽕소리가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민서는 칠판에 크게 세 사람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상훈, 김지영, 박영순. 좋아. 팩트체크 한번 해보자고. 누가 진짜 폐륜이고 사기꾼인지.
민서는 1년 전 챙겨 나왔던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치 남편과 신우이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팀을 통해 사실 조회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재판을 위한 합법적인 증거 수집 절차였죠. 며칠 밤낮을 꼬박 세운 끝에 민서의 책상 위에는 라면 박스 하나 분량의 증거 자료가 쌓였습니다. 민서는 돋보기를 쓰고 남편의 통장 내역을 현미경 보듯 샅샅이 뒤졌습니다. 찾았다. 이 쥐새끼 같은 놈. 민서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남편 김상훈의 차명 계좌 내역에서 꼬리가 밟힌 것이었습니다. 5월 25일 출금 300만 원 메모 엄마 병원비 대출. 5월 25일 입금 300만 원 수취인 KK 베팅. 남편은 시어머니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제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았는데 그 돈마저 병원 원무과가 아닌 불법 도박 사이트 환전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날짜를 보니 시어머니가 욕창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수술비까지 빼돌려서 도박을 해? 그래놓고 나한테 병원비 훔쳐갔다고 뒤집어 씌워. 민서는 기가 막혀서 혀를 찼습니다. 조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신우이 김지영의 차례였습니다. 형님은 좀 더 지능적이네. 꼬리 자르기를 했어? 김지영은 어머니 명의의 땅을 담보로 몰래 대출받은 돈을 남편 사업 자금으로 썼는데 이를 세탁하기 위해 가짜 물품 대금 영수증을 만들어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건 횡령의 탈세까지 쇠고랑을 찰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이 아니라 형사고소감인데 민서는 수집된 자료들을 엑셀 파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습니다. 피고 반박 준비 서면이 아닌 원고 범죄 사실 증명서나 다름없는 완벽한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때 남편 김상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야, 쫄리냐? 합의하고 싶으면 연락해. 위자료 5천만 깎아줄게. 방송국에 제보한 거 취소해 줄 수도 있어. 기회는 딱 오늘까지다. 민서는 문자를 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딜을 하려드는 꼴이 우스웠죠. 민서는 답장 대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럴 줄 알았어. 겁나지? 방송 하차하기 싫으면. 김상훈 씨, 착각도 병이라던데 중증이네. 밥에 꿈 깨세요. 나 지금 당신이 보낸 소장 덕분에 아주 의욕이 넘치거든. 뭐? 너 진짜 매장 당하고 싶어? 매장은 누가 당할지 법정에서 보자고. 그리고 형님한테 전해. 지방으로 도망가면 모를 줄 알았냐고. 세무서에서 곧 연락 갈 테니까 영수증이나 잘 챙겨 놓으라고 해.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누나가 뭘? 끊어. 법정에서 봐. 올 때 청심환 하나 챙겨와. 뒷목 잡고 쓰러질 일 많을 테니까. 민서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 너머로야. 거리는 김상훈의 비명 같은 외침이 들렸지만 민서는 쿨하게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민서는 옷장에서 가장 아끼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붉은 립스틱을 꼼꼼하게 발랐습니다.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수가 갑옷을 입고 칼을 가는 듯한 비장함이 감돌았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가? 부스스한 눈으로 일어난 딸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오늘 나쁜 악당들 혼내주러 가. 아주 많이 혼내주고 올 거야. 정의의 사도처럼? 그럼
엄마가 이겨서 우리 지민이 맛있는 거 사줄게. 민서는 운전대를 잡고 서울 가정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1년 전 짐 가방 하나 들고 택시를 탔던 그날의 기억을 소환했습니다. 그때는 도망자였지만 지금은 심판자였습니다. 법원 주차장에 도착하자 저 멀리서 김상훈과 김지영 그리고 휠체어에 탄 시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상훈은 싸구려 양복을 입고 목발을 짚은 채 어디서 다쳤는지 아니면 연기인지 모를 절뚝거리고 있었고 김지영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민서는 차에서 내려 그들을 향해 또각또각 걸어갔습니다. 민서의 당당한 발걸음 소리에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쏠렸습니다. 왔다. 저 독한 년. 김상훈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쳤지만 민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지나치며 나직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가족 여러분. 오늘 재판 기대하세요. 팝콘이라도 챙겨 오시지 그랬어요? 영화보다 더 재밌을 텐데. 민서는 벙찐 표정의 그들을 뒤로하고 법원 건물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회전문이 돌아가며 반사된 햇살이 민서의 등 뒤에서 후광처럼 빛났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거짓과 탐욕으로 뭉친 그들의 성을 무너뜨릴 시간. 민서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이 묵직하게 그녀의 손을 잡아당겼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경쾌했습니다. 재판정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원고석에 앉은 김상훈은 목발을 옆에 끼고 짐짓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방청석 맨 앞줄에는 휠체어를 탄 시어머니 박영순이 초라한 행색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시누이 김지영이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려 쓰고 불안한 듯 다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개정을 알리자 김상훈 측 변호사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최민서는 병든 시어머니를 유기하고 가출하여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주범입니다. 심지어 남편 몰래 부정하게 축적한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족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을 강력히 청구합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김상훈이 기다렸다는 듯 훌쩍거리며 눈물을 닦는 신용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흑흑, 제가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저 여자는 어머니 똥 치우기 싫다고 도망간 비정한 여자입니다. 김상훈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 누르며 민서를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쏘아보았습니다. 민서는 그 뻔한 연기를 보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판사가 민서 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민서 측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민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철이 들려 있었죠. 그녀는 판사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의 주장은 모두 거짓입니다. 저는 가정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기 집단으로부터 탈출한 것입니다. 여기 제가 직접 분석한 원고의 금융거래 내역 분석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민서가 눈짓을 하자 법정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엑셀표와 그래프가 띄워졌습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민서는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의 붉은색 막대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시는 5월 25일자 내역을 주목해 주십시오. 원고 김상훈은 어머니의 욕창 수술비가 급하다며
제2금융권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의 최종 종착지는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민서가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바뀌며 계좌 이체 내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출금 300만 원 입금 KK 베팅 환전소. 보시다시피 수술비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은 입금 10분 만에 불법 도박 사이트의 환전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원고가 어머니를 위해 썼다는 병원비 대출 15억 원 중 90% 이상이 이런 식으로 도박 자금으로 탕진되었습니다. 법정안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김상우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변호사 뒤로 몸을 숨기려 했습니다. 판사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습니다. 원고, 이게 사실입니까? 어머니 수술비를 도박에 썼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 여자가 조작한 겁니다. 엑셀은 누구나 만들 수 있잖아요. 김상훈이 삑살이 난 목소리로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민서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여유롭게 다음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작이라. 그렇다면 이 목소리도 조작일까요? 재판장님, 증거번호 3호, 녹취 파일을 재생해 주십시오. 법정 스피커를 통해 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년 전 민서가 베란다 문틈으로 녹음했던 바로 그 대화였습니다. 오빠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 대출받은 거 알면 쓰러져. 당연하지. 엄마 인감도 내 손에 있고 건물은 이미 우리 명의야. 민서 걔는 멍청해서 아무것도 몰라. 그냥 똥 기저귀나 갈게 냅둬. 적나라한 대화 내용이 법정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박영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손으로 귀를 잡아당겼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상훈아, 지영아, 너희 지금 뭐라고 했냐? 녹음 파일 속 목소리는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판만 잘 되면 건물 하나 더 산다니까. 엄마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면 돼. 그악. 시어머니가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휠체어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이 도둑놈의 새끼들, 내 도장을 훔쳐? 내 건물을 팔아먹고 그걸 노름했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똥 기저귀는 며느리 주고 돈은 너희가 챙겨? 박영수는 마비되지 않은 왼손으로 옆에 있던 물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물병이 김상훈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퍽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왜 이래? 진정해. 진정하게 생겼냐? 이 썩을 놈들아. 내 돈 내놔. 내 건물 내놔. 법정 경위들이 달려와 흥분한 박영순을 제지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김지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죠. 민서는 아수라장이 된 법정을 차갑게 응시하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피고 김지영 씨.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김지영이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님, 아니 김지영 씨. 어머니 땅 담보로 2억 대출 받으셨죠? 그 돈 남편분 회사 자금으로 쓰고 세금 계산서 가짜로 끊어서 비용 처리하셨더군요. 여기 국세청에 신고된 허위 영수증 내역과 실제 자금 흐름표입니다. 민서가 흔들어 보인 서류는 김지영의 탈세와 횡령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김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투명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제가 나중에 갚으려고. 갚기는요. 지난주에 폐업 신고하셨던데요. 어머니 돈은 꿀꺽하고 세금은 안 내고 며느리한테는 효도 강요하고 참 대단한 남매십니다. 민서는 판사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결연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보시다시피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도박, 횡령, 그리고 사문서 위조를 저지른 원고 김상훈과 그 가족들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 지옥 같은 사기극에서 벗어나고자 이혼을 청구하며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과 과거 부양료 가리고 양육권 지정을 청구합니다. 김상훈은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 그의 영혼은 이미 법정을 빠져나간 듯 보였습니다. 판사는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싸늘한 눈빛으로 김상훈과 김지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의 심리는 무의미하다는 표정이었죠. 원고 측, 더 변론할 내용 있습니까? 김상훈 측 변호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서류를 주섬주섬 챙기더니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없습니다. 재판장님, 그럼 판결하겠습니다. 본소 및 반소를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은 원고 김상훈에게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최민서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또한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판사의 판결문 낭독이 이어지는 동안 시어머니 박영순의 통곡 소리가 배경음악처럼 깔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며느리 쫓아내고 도둑놈들을 끼고 살았어. 민서야, 내가 잘못했다. 나 좀 살려다오. 박영순이 휠체어를 끌고 민서 쪽으로 다가오려 했지만 민서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판결이 끝나자마자 민서는 변호사와 악수를 하고 짐을 챙겼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벽한 승리네요.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뒤처리는 잘 부탁드릴게요. 압류 절차는 내일부터 바로 들어가는 거죠? 물론입니다. 남은 재산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급여 압류부터 가재도구 경매까지 싹 다 진행하겠습니다. 민서가 법정 문을 나서려는데 김상훈이 비틀거리며 다가와 민서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에서는 단내가 났습니다. 여보. 아니 민서야. 나 진짜 빈털털이야. 위자료 1억이라니 나 죽으라는 거야? 한 번만 봐줘. 우리 정을 생각해서. 민서는 잡힌 옷자락을 탁 쳐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듯 아주 가볍고 경멸스러운 손짓이었죠. 그 정은 당신이 도박판에서 다 베팅해서 날려먹었잖아. 죽는 소리 하지 마. 당신 사지 멀쩡하잖아. 노가다를 뛰든 장기를 팔든 알아서 해. 내 통장에 위자료 꽂히는 날까지 당신은 내 채무자일 뿐이야. 최민서, 너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해야겠어. 이게 내 방식의 금융치료야. 뼈저리게 느껴봐. 민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정 문을 활짝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이 민서의 전신을 감쌌습니다. 뒤에서는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남매의 고성방가와 시어머니의 울부짖음이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점점 작아져 개미 소리처럼 희미해졌습니다. 민서는 법원 현관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매연 섞인 도심의 공기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상쾌하고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딸 지민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딸, 엄마가 악당들 다 물리쳤어. 오늘 저녁은 파티다. 민서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습니다. 법원 앞 계단을 내려가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경쾌한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또각. 그 소리는 마치 새로운 인생을 향한 힘찬 행진곡처럼 들렸습니다. 3개월 후 서울 외곽의 한 요양병원. 칠이 벗겨진 낡은 건물 복도에서는
시큼한 소독약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8인실 병실 구석, 창가 자리도 아닌 음침한 안쪽 침대에 박영순이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밥상 위에는 식어 빠진 미역국과 깍두기 몇 조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할머니, 밥 안 드세요? 안 드시면 치웁니다. 퉁명스러운 간병인의 목소리에 박영순이 화들짝 놀라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니, 먹을 거야. 먹어.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떠넣었지만 목구멍이 까칠해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1년 전 며느리 민서가 끓여주던 소고기 듬뿍 넣은 뜨끈한 미역국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니까, 아랫사람이니까 당연히 바쳐야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복을 제 발로 찼어. 박영수는 마른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했건만 그 잘난 아들과 딸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아들 김상우는 민서에게 위자료를 주지 않으려고 버티다 월급 압류가 들어오자 회사를 그만두고 잠적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빚쟁이들을 피해 지방 공사판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딸 김지영 역시 세무조사탄을 맞고 남편과 이혼 도장을 찍내 만회하며 난리가 났다는 소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 건물, 우리가 잘 불려서 효도할게. 자식들의 그 달콤한 속삭임은 독이 든 사과였습니다.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 남은 건 병든 몸뚱이와 배신감뿐이었습니다. 박영수는 베개 밑에 숨겨둔 꼬깃꼬깃한 가족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민서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보고 싶다. 네가 내 딸이었는데 내가 눈이 멀어서 허공에 대고 불러보지만 대답 없는 메아리만 병실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건 차가운 벽과 후회로 얼룩진 긴긴 밤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성수동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짐차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이쪽 뷰가 정말 예술이네요. 한강이 한눈에 다 들어와요. 이사업체 직원의 감탄에 민서는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발 아래로 흐르는 강물 위로 윤슬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이곳은 민서가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한 온전히 그녀와 딸 지민이만을 위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네, 정말 좋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나머지는 저희가 정리할게요. 민서는 직원들을 보내고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1년 전 곰팡이 핀 모텔방 천장을 보며 눈물 찢던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의 막막함은 이제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 여기 내 방이야? 진짜 넓다. 침대도 공주님 침대 같아. 지민이가 방에서 뛰어나와 민서의 허리를 껴안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해맑은 웃음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 지민아. 이제 여기서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사는 거야. 아무 눈치 안 보고 쫓겨날 걱정 없이. 응, 엄마 최고야. 민서는 거실 장식장에 자신의 책을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서점 경제 경영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책, 나를 지키는 돈의 기술. 표지 속 민서는 팔짱을 끼고 당당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자산관리 전문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최민서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장 대표였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샴페인과 커다란 꽃다발이 들려 있었죠. 축하해. 최 이사, 아니 최 작가님. 새집 입성 축하해. 대표님, 어서 오세요.
다 대표님 덕분이에요. 저 걷어주지 않으셨으면 아직도 찜질방에서 계란 팔고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야경이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샴페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무슨 소리? 자기가 독하게 버텨낸 덕분이지. 난 그냥 등만 살짝 떠밀어 준 거고. 오늘 법원 경매 사이트 보니까 그 시댁 건물 낙찰됐더라. 헐값에 넘어가서 빚잔치하고 나면 남는 것도 없겠던데. 장 대표의 말에 민서는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길거리 나앉든 이제 제 인생이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미움도 원망도 사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 에너지를 저랑 지민이 행복하게 사는데 쓰는 게 진짜 복수더라고요. 그 명언이다, 명언. 역시 우리 에이스다워. 그래, 과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앞만 보고 가자고. 건배, 건배. 청명한 잔 부딪히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서는 샴페인 한 모금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돈은 차가운 것이지만 그 돈을 지키고 운용하는 사람의 마음은 뜨거워야 한다는 것을요. 그녀는 이제 돈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며 자신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민서는 지민이의 손을 꼭 잡고 게이트 앞에 섰습니다. 그녀는 깔끔한 청바지에 흰 티셔츠 그리고 선글라스를 낀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행선지는 이탈리아 피렌체. 그녀가 대학 시절부터 그토록 가보고 싶어 했던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시댁 눈치 보느라 살림하느라 15년 동안 미뤄뒀던 꿈을 이제야 실현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엄마, 비행기 진짜 크다. 우리 저거 타고 구름 위로 가는 거야? 지민이가 방방 뛰며 물었습니다. 그럼 구름보다 더 높이 날아서 아주 먼 곳으로 여행 가는 거야. 맛있는 피자도 먹고 예쁜 그림도 보고. 엄마, 근데 우리 진짜 행복해지는 거지? 아이의 순진무구한 질문에 민서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벗고 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민아, 행복은 누가 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찾아내는 거지. 엄마는 이제 행복해지는 법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지민이도 엄마 믿고 따라와. 우린 세상에서 제일 행복할 자격이 충분하니까.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피렌체행 비행기 탑승을 시작합니다. 민서는 여권과 탑승권을 챙겨 들고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탑승교를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씩씩하고 경쾌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활주로가 펼쳐져 있었고 그 끝에는 끝없는 하늘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굉음을 냈습니다. 민서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그녀를 괴롭혔던 시댁 식구들이 지지고 볶으며 살고 있겠지만 이제 그들은 개미보다 더 작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안녕, 나의 지독했던 과거여. 그리고 반가워, 나의 빛나는 미래여. 민서는 좌석 등받이에 편안하게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는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며느리 최민서도 아내 최민서도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자유로운 영혼 최민서였습니다. 화면은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파란 하늘 위로 비상하는 모습을 비추며 서서히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얀 구름 위에 민서의 내레이션 자막이 떠오르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가족이라는 핑계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던 시댁에게 통쾌한 팩트 폭격을 날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되찾은 민서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돈 앞에 핏줄도 팔아먹었던 사람들은
결국 그 욕심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용기를 낸 민서님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손에 쥐었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며느리의 복수극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지워져 가던 나 자신의 소중한 가치를 절대 잊지 말라는 뜨거운 응원과도 같습니다. 참고 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내 삶의 주도권을 꽉 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답답한 마음에 홀로 눈물 찢고 계실 분들에게 민서님의 이야기가 시원한 사이다 같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언제나 주인공으로 빛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